여러분 혹시 침대에서만 잠자리를 하시는 것은 아니죠? 아니, 질문을 바꿔볼게요. 애인과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목회를 가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짜릿하고 묘미 중의 묘미가 바로 야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쾌락을 즐기기 위해 잠자리를 하는 동물이죠. 따라서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더 자극적이고 짜릿한 상황과 분위기를 원합니다. 물론 처음 본 사람과 처음 할 때는 어디서 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에게만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아실 거예요. 한 3달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색다른 것은 없나? 인간은 쾌락과 자극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동물이고 그 자극을 원하는 정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많습니다. 뭐 도구를 갖고 여자에게 해보려고 한다던가 말이죠. 그게 다 모텔이나 집 침대에서만 하다 보니 그 재미가 점점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은 여러분의 잠자리 인생을 바꿔드릴 만한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만약 내가 잠자리를 해도 점점 재미가 떨어진다거나 그저 그렇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자고 남자고 가장 흥분되는 야외 장소 공중화장실에서 하라고. 네, 맞습니다. 조금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싫어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의 경험담을 들려드릴 테니 제 이야기를 듣고 만약 한번 그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아마 정말로 만족하실 거예요. 사람은 들킬 듯 말 듯 할 때 가장 짜릿함을 느낍니다. 아니면 자신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일 때 그 정도는 다르지만 쾌감을 느낀다고 해요. 예를 들면 파쿠르라는 것이 있는데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뛰어넘거나 하는 행위를 합니다. 물론 저도 저걸 도대체 왜 하나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안전할 때보다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들킬 때 말 듯 할 때 쾌감을 느낀다는 본성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데요. 밤늦은 공중화장실에 가보셨나요? 다들 가보셨을 텐데 사람 하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사람이 12명 정도 가끔 들락날락하는 곳이 좋습니다. 이곳에 남녀가 함께 들어가 변기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전에 저는 밤 12시가 넘어서 남자친구와 같이 공원을 산책하다가 남자친구가 들어가 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여자들은 또 이런 기분이 듭니다. 은밀하고 색다를 것 같다는 야릇한 기분이요. 만약 상대방이 거절하면 딱 이렇게 말해보세요. 정말 은밀하고 색다를 것 같다, 한 번만 해보자. 이때 팁을 드리면 남자 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 통념상 여자가 남자 칸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아도 그 반대는 안 되겠죠. 남자가 여자 칸에 들어갔다 걸리면 바로 쇠고랑 찰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세요. 아무튼 둘이 한 칸에 들어가서 즐기면 되는데 팁을 드리면 마주보는 것보다 여자가 뒤를 도는 자세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남자분이 밖에 누가 들어오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만약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신나서 계속 타면 누가 들어와서 경찰에 신고할 위험도 있고 아니면 몰래 동영상에 찍혀 인터넷에 대문짝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 꼭 누가 들어오는지 귀로 잘 확인하며 조심히 해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짜릿하고 환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은 어떠셨나요?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 댓글로 경험을 남겨줘 보세요. 다음 2번째 장소를 소개하기 전에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성격 더러운 부장이랑 회식하고 영상 찍는 저 이설을 위해서 많은 것 안 바라고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2번째는 건물 비상계단입니다. 사실 제일 추천드리는 경우는 바로 사내 커플인데요. 물론 걸리면 진짜 지옥 가는 것이지만 약간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회사 건물에는 다들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담배 피러나 다니지 고층에는 비상계단을 거의 절대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니는 분들도 가끔 계시죠. 비슷한 전화 통화를 하러 나온 사람이거나 건물 미화원 할머님들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손에 꼽고 대부분의 계단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특히 고층은 더더욱이요.
남녀가 둘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면 비상계단이 정말 최고입니다. 팁을 드리면 여자의 복장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여자가 너무 달라붙는 청바지나 위까지 내려오는 원피스를 입으면 거의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누군가 내려오는 비상 상황에서는 얼른 옷을 입어야 하는데 청바지나 원피스를 입고 있는 상황이면 100% 걸립니다. 그래서 치마나 너무 길지 않은 원피스가 최상입니다. 최고는 치마주 하라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작하기도 너무 쉽고 만약 누군가 오더라도 바로 정리가 가능한 만능 기능성 의류입니다. 아무튼 건물 계단도 누군가 올 수 있다는 짜릿함과 야외라는 장소가 주는 엄청난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팁을 드리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경비 아저씨에게 걸리거나 계단으로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걸리면 동네 소문도 나서 집 팔고 이사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스릴을 즐겨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도 차마 제가 사는 곳 건물에 안 해봤지만 정말 야할 것 같기는 해요. 세 번째 지하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도 정말 묘미 중의 묘미입니다. 물론 팁을 드리면 아무리 오래된 건물 지하주차장이라도 거의 다 CCTV가 있으니 차 밖으로 나가서 하지는 마세요. 개인적으로는 지하에 주차하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차 안에서 보면서 하는 것이 정말 짜릿합니다. 여기서 만약 차의 썬팅이 약하다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순찰 돌던 경비 아저씨에게 걸려서 공연 음란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차 안에서 하는 것이 정말 색다른데요. 물론 침대보다는 불편하기는 하지만 남들이 우리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 야릇한 기분이 듭니다. 물론 진짜로 보여주시면 안 되는 것 아시죠? 팁을 드리자면 차에 항상 물티슈를 두실 그러시고 젤은 운전석 어딘가에 숨겨두시는 것을 추천해요. 차에서는 젤이 주는 효력이 정말로 대단하답니다. 아무튼 요즘 뭔가 커플 사이의 잠자리도 시원치 않고 자극이 예전만 못해서 막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시거나 흥분이 덜 된다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때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야외에서 즐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은 물론 파트너도 색다른 경험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어요. 삶의 재미를 좀 더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저는 그걸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요약한 이설을 위해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1번씩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건강하면서 야릇한성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솔급 20대 제자 2달 만에 2명의 여성을 사귀어 버린 방법. 안녕하세요. 강호입니다. 오늘은 폐관수련 수강 2달 만에 2명의 여성을 사귀어 버린 20대 대학생 수강생의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로 공유해 보려 합니다. 연애 자체를 못하고 있는 분, 아쉬운 여성과는 되는데 마음에 드는 여성과 안 되는 분이라면 이 사례를 통해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진도를 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유. 제자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연애에 어려움을 느끼고 폐관수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대면 시 느낀 수강생은 착한 심성과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자신감이 부족하고 대화의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착한 심성과 배려심만으로 어필하려는 남자들이 많지만 이것만으로 여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자에게 단지 착하긴 한데 끌리지 않는 남자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 제자보다 몇 배나 더 내성적이었고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성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기에 그 고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자의 마인드와 대화의 개선이 절실했습니다. 나라는 남자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를 끊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살 연애 기술과 멘트만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 해도 내 안에 잠재된 버그 패치를 하지 않는 이상 곧 렉이 걸리고 말기 때문이죠. 남자들은 여자랑 할 말이 없다, 자신감이 없다, 재미가 없다 등 스스로 인지하는 추상적 문제점 외에 자기도 모르는 오류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오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변화와 기술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인기 없는 남자야.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수십 년간 무의식에 쌓인 정체성은 혼자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사실상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코칭과 세뇌 수준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남신의 모든 강의와 코칭에서 마인드셋을 바꾸기 위한 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나라는 사람의 실체대에 신랄하게 까발려주는 사람이 없기에 코칭에서 그것을 다 끄집어내어 각성과 자신감을 동시에 북돋아 주는 것이죠. 코칭 이후에는 환골탈태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스타일링 이후 자신의 변화된 모습으로 자신감을 얻는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환골탈태. 자신감과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인드셋, 기술 외의 외적인 변화 또한 필수입니다. 말은 쉽지만 혼자서 이걸 실행하기에는 정보 부족, 귀차니즘, 객관화의 부재 등 많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스타일을 한번 바꿔봐야겠다. 근데 무슨 옷을 사야 하고 헤어스타일은 또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자서 옷 사러 가기 귀찮고 창피한데.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여기서 더 뭘 해야 돼? 남신의 모든 과정은 보조 강사 없이 제가 다 소화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환골탈태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고 여러 옷을 입혀봐야 하며 촬영 장소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들은 빠른 변화를 위해서는 필수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외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때 변화는 훨씬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혁신적으로 연애 내공을 키운 방법. 컨설팅을 통해 수강생이 여자를 만날 루트는 접근과 어플로 정했습니다. 인연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에 하나의 루트에만 몰빵하기보다는 메인과 서브루트를 하나씩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자의 장점은 매우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론 강의를 들은 후 배운 것을 바로바로 여성에게 적용하고 수정, 보완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출력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얻기도 했고 막히는 부분은 열심히 피드백을 받았죠. 특히 취약했던 대화 부분에 피드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날이 갈수록 실력이 느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내공을 강화시키는 보너스 강의까지 열심히 듣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법서가 있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가 빠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남신술의 습득과 더불어 행동력이었습니다. 여태 폐관 수련생 중 남신의 시스템대로 실행을 해서 실패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개인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성과를 냈었죠. 모든 분야가 그렇듯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성공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죠. 제자는 수강 한 달도 안 되어 여성들에게 출력을 받으면서 한 명의 여성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에 드는 여성이 생겨서 사귀었던 여성은 스스로 정리를 했죠. 수강생은 그 전에 짧은 연애 경험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마저도 2주 만에 차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의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카톡 내용을 보면 여성이 먼저 배려하여 수강생이 사는 곳으로 온다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출력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공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것이 강화되면 작업 스토리에 등장하는 여성들과 같이 우렁각시 모드가 되거나 편지와 선물 공세를 하는 현상이 펼쳐집니다. 하루 만에 접근 성공률 5배 올리는 법. 그러면서 수강생은 창조 이론 강의를 들은 후 실전 수업을 하기 전 혼자서 연습을 했는데요. 결과는 모두 실패로 끝났고 결국 저에게 SOS를 요청했습니다. 수강생은 실전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결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그리도 실패했었는데 실전 수업에서 몇 번의 접근만으로 2명의 여성에게 번호를 받아낸 것이죠. 그리고 실전 코칭 이후 혼자서 연습할 때도 원샷 원킬러 번호를 받았다며 기쁨과 감사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푸사가 중요한 접근과 어플이 주 루트였기에 푸사 촬영까지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남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거절에 굴하지 않는 멘탈만을 내세우며 무모한 노력을 하곤 합니다. 적당히 맞으면 맷집에 도움이 되지만 계속 맞기만 하면 골로 갑니다. 노력이 중요하지만 무지한 노력은 인생의 낭비가 돼버립니다. 똑똑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혼자서 1년을 한 사람과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루를 배운 사람 중 후자가 몇 배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피드백 후기. 결국 수강생은 2달도 채 되지 않아 2명의 여성과 사귀게 되었고 1명의 여성은 스스로 정리하였고 현재 더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와 알콩달콩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강생 실제 후기. 제가 제자에게 느낀 것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지만 상당히 현명하고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IQ나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철한 자기 객관화를 통해 혼자 시간을 낭비하기보단 빠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빠른 속도와 적은 노력으로 자신의 최고 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최고 버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많은 수강생을 봐왔던 제 경험상 자신의 최고 버전이 10이라면 보통 남자들은 레벨 5 이하입니다.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질 수 있음에도 안타깝게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꺼지진 않지만 영원히 희미한 전구로 살아갈 것인지 환하게 빛나는 전구가 될 것인지. 이 글의 사례를 통해 자신감과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